네, 안녕하세요. 벨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1월 달에 또 이제 모의고사 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본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들 정답률 이제 낮은 문제를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가시면 1번은 뭐 정답률은 높았는데 1번의 3번 지문에 이제 2022년 최신 판례 중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이거 폐기할까 뭐 이제 유지할까 이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다툼이 붙었었는데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요거 그냥 알아두시라고 한번 봐두시라고 이렇게 이제 지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해 오시던 대로 열심히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은 이제 디귿번 지문인데, 디귿번 지문은 요거는 이제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2022년 판례인데, 보시면, A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인데, A은행에 갑이 이제 예금 채권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1억 원의 예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인 병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못 보내갖고 을한테 보낸 거예요. 이걸 이제 차고송금 사례라고 합니다. 그죠? 차고송금. 병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계좌를 잘못 찍어갖고 이제 을한테 보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기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아시는 판례로, 요렇게 이제 을이, 그러니까 갑에 1억 예금 채권이 있었는데 차고송금 되니까 이번엔 을이 A은행에 1억 채권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그만큼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때 이제 갑이 그죠? 수취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차고송금 받은 수취인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게 여태까지 이제 있던 기본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을이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려면 사실 1억 채권을 그냥 이쪽으로 넘겨준다거나 그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은행이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 그래서 A은행이 이미 을에게 기존 대출 채권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그냥 편의상 1억이라고 해보면. 근데 이제 A은행이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무자력이었고 돈을 못 갚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죠? 무자력이었던 상황이에요. 무자력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이 잘못 보내갖고 은행에 대해서 1억 채권이 딱 생기니까 A은행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 대출 채권하고 요 1억 채권을 상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손해를 보냐면 갑이 이제 손해를 보고 왜? 잘못 보내면 을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돈을 채권을 갖다가 A은행이 상기해서 없애버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갑이 피해를 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A은행의 요 상계권 행사 요거를 우리 판례가 이제 권리 남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죠? 중요한 판례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송금은행이 차고송금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취은행의 직급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은행의 차고송금에 의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해서 수취은행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을은 잘못 왔으니까 돌려줘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돌려줘라 그랬는데 A은행이 안 돌려주고 그냥 이때다 그러고 이거 상계해서 없애버려. 이해가시죠? 그냥? 그러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취인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기하는 것은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 누구? 갑에 대한 관계. 갑에게 이제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송금 의뢰인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기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맞는 판례가 됩니다.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고 4번 가보실게요. 4번. 일단 뭐 정답률이 좀 낮은 지문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런 거 이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5번 보시면 되는데 4번에 5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지문대로 읽으면 되는데 민법 781조 6항 이건 이제 가족법 조문인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보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자녀의 성과 보훈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의 성과 보훈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모의 자의 복리를 위해서 모의 성과 보훈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모의 성과 보훈으로 변경을 하면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종중이죠. 우리 종중은 자연 발생적 촉종 종족 집단으로서
당연히 이제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데, 이렇게 모의 성과 번호로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모의 중중으로 이제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판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의 성과 번호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성년인 자녀는 모가 속한 중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번호를 갖추는 후손이 됐으니까 당연히 중중의 구성원이 된다. 되셨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게, 그러면 모의 중중에 들어가면 부의 중중에서는 어떻게 되냐? 탈퇴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지문은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4번 이제 해설 좀 보실게요. 4번에 5번 해설 보시면, 제가 이제 손가락 표시 갖고 넣어놨는데, 그래서 해설지, 그죠? 그래서 해설지 5쪽에 이제 5번 해설의 손가락 표시 보시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변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변을 따르지 않아서 부가 속한 중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중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부의 중중에서는 탈퇴돼서 동시에 여러 중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판례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정답률이 좋아서 넘어가시고 이제 8번 한번 가보실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게 정답률이 45%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억번 지문 일단 보실게요. 기억번 지문을 우리 대리인에게는 이제 수령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병은 이행기일에 일로부터 이 사건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그러니까 체결 대리권 받았죠. 갑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으나 갑이 이 1억 원을 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돈을 받았는데 아직 본인에게 전달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돈을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까지 하면 당연히 뭐 좋겠지만 아직 본인에게 전달은 안 되고 대리인이 을이 그냥 이제 1억 원을 수령을 한 상태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리인, 체결 대리권을 받으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을이 갑에게 전달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병은 자기 의무 다 이행한 거예요. 수령 권한 있는 을에게 1억 원을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행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에게 전달 안 해도 이행이 된 거다. 그죠? 이미 이행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만약에 X부동산 매매 계약이었으면 나중에 병이 갑에게 X부동산 내놔라 그럴 때 갑이 야, 나 아직 1억 못 받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X 못 주겠다라고 뭐 항변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왜? 전달은 못 받았지만 이미 대리인을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 취지다. 그게 이제 기억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미음번 보실게요. 미음번. 미음번 이제 중요한 판례였죠. 그죠? 이거는 노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노트 자료를 하나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제 노트 자료 1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걸 이제 을이 대리에서 체결했죠. 그죠? 그래서 을이 대리에서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과 함께 여기에 손해배상액 예정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른바 이제 손배 예정 약정이라고 하죠. 그죠? 이 약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리가 이제 예컨대 무권 대리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병이 을에게 135조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이제 이행을 선택했다. 그죠? 근데 이제 이행을 선택했는데도 을이 이거 이제 X가 갑의 소유다 보니까 이행해 줄 수도 있지만 이행을 못 해줄 수도 있고 뭐 안 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병이 135조 책임으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행을 못 하거나 안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서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몇 조에 따라서 135조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묻는데, 과연 매매 계약상 달려있던 이 손해배상의 계정이 135조 책임 물을 때도 요게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결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봤죠. 그래서 135조 책임 물을 때도 이 손해배상 액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미음번 그거죠. 그죠? 그래서 지문은 제가 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 정해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놨는데, 요 예정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9번도 이제 여러분들 정답률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5번 지문이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5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최신 판례 강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2년 판례인데, 사실은 뭐 기존에도 있던 법리예요. 근데 2022년 판례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틀리기 쉬워가지고 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부터 보시면,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하고 이제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라는 것을 의혹할 수를 인정될 때 무효행위 전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과연 강행법규 위반일 때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됩니까? 됩니다.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죠?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랑 헷갈려서 이제 많이 틀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죠?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전환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판례 원문 좀 보실게요. 그래서 9번에 이제 5번 질문 보실게요. 9번에 이제 5번 해설 보시면 9번에 5번 해설 보시면 밑줄 따라서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이라는 것을 의혹할 수를 인정될 때는 민법 138조에 따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랬다면 원칙적으로. 그죠? 되셨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뭐 밑줄 안 끄였지만 예외적으로 다만 이때 다른 법률을 했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는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의혹할 수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사로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에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해서 뭐 이제 신의칙에 비추어 결단을 해서 의미한다. 뭐 됐고 이건 됐고 그 뒤에 다섯째 줄. 이는 그 법률의 경위 뭐 등등등 고려 판단할 것이나 이제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기는 밑줄 없는데 밑줄 좀 꺼놓으세요.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안 됨을 물론 이러한 전환을